자, 안녕하세요. 세길공작 수운영자 엄태호입니다. 물리학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차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리량의 차원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물리학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요. 물리학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하면서 물리학이라는 것이 자연을 이루는 만물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물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자동차가 움직인다로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헤드라이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뒷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물리학자들은 질점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질점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이 모두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가상의 점을 우리가 질점이라고 부릅니다. 매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이제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점 또는 입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요. 크기가 없는 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물체의 크기나 또는 뭐 회전 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질점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전 운동의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물체는 다 질점이다, 질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그걸 설명하는, 그 운동들을 설명하는 법칙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 다음에 뭐 케플러 법칙, 이런 것들로 전개를 시키는데요. 실제로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따라서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요. 태양도 가운데, 질량 중심의 하나의 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성들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자전도 무시하고요. 질점에 모여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뭐 태양계뿐만 아니라 어떤 천문학적인 그 문제들에서는요. 태양계나 은하계까지도 질점 또는 뭐 입자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요. 이제 관찰하는 대상의 내부 운동이나 내부 구조에 관심을 둘 때는 그것을 질점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복잡한 물체도 입자들이 모여있는 입자계 또는 뭐 질점계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질점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질량계나 뭐 강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질점 하나의 운동에 대해서만 취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1차원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공간의 차원이라는 게 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 물리학하고 수학에서 입자 또는 입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그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숫자를 우리가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의 경우에는 숫자 하나로 표현되는 위치를 숫자 하나로 표현하는 공간을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하고요. 2차원이라고 하는 건 숫자 2개로 표현되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XY 좌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2차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차원은 숫자 3개가 있어야지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3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 1차원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1차원을 공부하고 2차원, 그리고 3차원까지도 이렇게 확장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위치 표시에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을 이야기합니다. 직선 공간인데요. 어떤 기준점 5라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느냐 x 이렇게 표현해 줄 때 바로 이제 x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이 숫자 하나로 표현되는 공간, 이것을 우리가 1차원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방향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느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느냐,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이제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제 2차원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면입니다. 평면에서의 위치를 잡아줄 때 두 개의 점이 두 개의 거리의 숫자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먼저 지금 가장 익숙한 형태죠. X축과 X축, Y축으로 두 개로 나누고 어떤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때 어느 한 점 P의 위치를 표시하려고 할 때 직선 형태로 이렇게 바로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두 점으로 표현하는데 X축 방향으로는 X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Y만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P점의 위치를 표시할 때 X, Y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공간을 2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X축,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직교좌표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의 각도, 요 각도 보통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요 각도를 가지고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 얼만큼 떨어 P라는 것은 P 위치를 거리와 그 다음에 각도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공간을 2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리와 각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극좌표라고 하고요. 나중에 얘가 나올 때 다시 한번 x, y하고 r 세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 그 공간에 해당하는 공간을 우리가 3차원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이때 이제 어느 한 점, 기준점을 잡아놓고요. 기준점 5를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P점의 위치를 표시한다라고 할 때 X축 방향으로 X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Y만큼,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겠죠. G축 방향으로 G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의 위치를 표현해 줄 때 X, Y, G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3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서 2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각도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각도와 거리로 표현해 줄 때 뭐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통 G축으로부터의 각도 세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정사형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X축 방향으로부터의 각도, 요 파이, 요 값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 형태로 나올 때는 거리, 그 다음에 세타, 파이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x, y, g 사이의 관계는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x, y, g하고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 사이의 관계는 다음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질점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공간의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차원 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들 멋지십니다. 그리고 더 멋져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